자,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가 부피, 분자가 질량이 됩니다.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그램 단위로 사용할 때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로 사용해야 되고, 세제곱센티미터 대신 부피의 단위로 밀리리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다른 단위일 때는 이 단위로 바꿔주어서 이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질량이 100g일 때 부피가 50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질의 밀도는 여기 이쪽이 100을 대입하고 아래쪽에 500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약분할 수 있는 건 최대로 다 약분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편합니다. 5분의 1 이걸 소수로 계산하면 0.2가 되고, 숫자로 계산한 다음에는 뒤에는 단위를 표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용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 뜻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가 용해도입니다. 설탕물을 예를 들면 물이 용매에 해당합니다. 공통으로 미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용질에 해당합니다. 여기 리을이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설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용매는 녹이는 물질로서 대부분은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질은 물에 녹을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을 다룹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설탕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해해야 되는데 온도가 반드시 나오는데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그리고 용매는 어떤 용매를 사용했는지 그래프에 적혀 있는데 보통은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용해도 곡선은 포화 상태에 해당하는 점들을 이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포화 상태에 해당합니다. 여기 컵에 설탕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30도씨의 물 100g에 최대로 설탕이 20g 녹아있는 상태가 바로 A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는 여기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에 설탕을 30g을 더 넣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녹지 않고 그대로 소복히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포화를 넘어선 상태, 이 상태를 과학자들은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B는 과포화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B를 포화 상태, 다 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도를 올리면 됩니다. 몇 도씨까지 올리면 될까요? 65도씨까지 올리면 다 녹아서 포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C는 어떤 상태일까요? C의 경우에는 이 물의 온도가 65도씨인 겁니다. 65도씨에 50g이 다 녹을 수 있는데 20g만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0g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즉 포화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C를 포화 상태로 하려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용질의 양을 변화시키면 다시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65도씨에서 30도씨로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또는 C에 설탕을 더 넣으면 됩니다.
자, 용지를 더 넣으면 되는데 용지를 몇 그램 더 넣으면 포화 상태가 될까요? 30g을 더 넣으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용해도 문제에서는 용해도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와 관련 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A, B, C를 잘 비교하여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열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이 가열 시간,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을 가열한다고 합시다. 자, 얼음에 열을 가하면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얼음 분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자, 얼음도 있고 물도 있는 상태, 우리가 녹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음은 고체죠. 물은 액체입니다. 자,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때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 녹으면 물의 온도는 가해진 열에 의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물의 분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점점 활발해지다가 어느 순간 물 가운데에 기포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깥에 있는 액체는 물이 될 거고 기포가 바로 수증기입니다. 만약에 물 외에 다른 물질을 사용했으면 액체는 물이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얼음을 예를 들어서 얼음과 물, 수증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액체가 물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끓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때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상태 변화하는데 열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다 바뀌면 모두 수증기인 상태에서는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즉, 요 첫 번째 구간은 고체만 있는 상태고 두 번째 구간은 고체와 액체가 모두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가해진 열이 상태 변화에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액체인 상태. 한 가지 상태일 때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은 기체 한 가지 상태만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녹고 있는 이 상태의 온도를 읽으면 이 온도를 우리가 녹고 있다고 해서 녹는 점이라고 하고 물의 경우에는 0도씨에서 녹습니다. 녹는 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 끓고 있을 때 액체 내부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기화 현상이 발생할 때 이 온도를 읽으면 끓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지만 여전히 100도씨에서 끓게 됩니다. 만약에 더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면 더 빨리 끓겠죠. 짧은 시간에 가열이 되지만 여전히 100도씨에서 끓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마다 끓는 이 온도가 다릅니다.